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이제 회의 끝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들이 많네요. 커피는 요실 상공 차장입니다. 앞으로 앉으세요. 한 분은 아, 저분 맞다. 원로. 저기 자리 하나 좀 빨리 고문이 하더라. 그쪽에 자리가.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 전체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언 및 구국영령 태극기 애국역사 5인과 진실과 정의 투쟁에서 돌아가신 당원 동지분들을 위해 묵념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2022년 5월 2일 당 상임고문 최고위원 중앙당 일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 회의가 원래 오늘 최고위원들 오늘 전체 시도당 전체 연명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대통령 선거에 중력을 부음을 해서 그 상황들을 돌파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화당 관련된 유튜브 잘 안 봅니다. 제가 안 봐도 자꾸 보내줘서 보기 싫어도 계속 보는데 아무튼 각자 유튜브들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우리 공화당하고는 좀 다른 얘기. 저는 뭐 한 번씩 보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을 좀 존중해달라. 그분들이 어느 누구한테도 뭐 탈당을 하라니 또 심한 욕설까지 들을 정도의 잘못한 분들이 아니다. 각 유튜브마다 우리 공화당하고 생각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체육대회 때 굉장히 중요한 당의 노선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노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첫째는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 체제
수호 정당입니다.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수호,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 자유우파의 역사를 지키는 그러한 정당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했고 이제는 사저로 계신 대통령께서 명예회복의 순서를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재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정치적인 회복 과정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옥중에 계신다든지 혹은 병원에 계실 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의 일정이 꼭 우리 공화당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다르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다 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그렇게 안 갑니다. 또 뭐 유영아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원회장을 자체해서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저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그분이 나와서 하는 정치 그걸 정치 행위로 봐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걸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지했냐 혹은 영화가 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당의 노선을 너무 모른다. 우리 공화당은요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수호, 역사 지키기와 동시에 우리는 반자파, 반사회주의, 반더불어민주당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검수완박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고 보수파리 껍데기다. 제가 페북에다가 딱 두 글자고 적었잖아요. 국민의힘 껍데기들. 저항하지 못하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정치 오래 한 사람 벌써 알아요.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어서 제가 제국대회도 얘기하는 반국민의힘 전선에 서겠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독자 노선을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윤석열이 안 만났다고 대통령께서 유영하고 5년간 6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려운 대변을 했던 사람이 출마하는데 대통령께서 부원회장을 맡아줬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저 조원진이 대표로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통령 뜻을 따르자 얘기한 거. 또 그 전에 사전에 시장 출마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했던 거. 또 저한테 시장 출마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갔던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취임식에 대통령이 윤석열 취임식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윤석열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유영아가 국민의힘이라고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우리 공화당이나 저 조원진이나 여기 있는 우리 중앙당 지지 어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독자 노선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불법 거짓 탄핵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시고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완전한 복권이 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우리 공화당하고 다른 관계인가요? 저는 같은 관계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유영아 변호사가 저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하는데 어떠한 정치인도 전화통화 한 통화 받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통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제가 정중동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좀 지켜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정치 행위가 아닌 사적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일이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저항하고 투쟁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어떤 일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체제, 시장경제, 자유통일, 역사 이 부분은 동일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변화가 없다. 오늘 상임고문이
민주당 최고위원 연석회의 사전회의를 가지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유영아가 그냥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지켰던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픔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 뭐 우리 공화당이 뭐 국민의힘 이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영아 후보를 제가 지지하고 우리 당원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뜻이 아니고 나오셔서 부원회장까지 맡으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각자의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를 폄하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 저를 폄하하는 겁니다. 왜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그렇게 폄하됩니까? 유튜브 방송에는요. 반 우리 공화당이 3분의 2더라고.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애들 그 유튜브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 거기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냐고 얘기하냐고. 이건 우리 공화당 파리하는 것이 가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공화당이 대선에서 실패했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이뤘던 일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획을 이룬 겁니다.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에 대선 이후에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당원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당대표는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쪽에 또 편찮은 분들이 많고 이래서 마음 아프지만은 아주 기도도 듣고 또 정의혁 동지도 뭐 수술이 10월 중순으로 밀렸지만 또 그분 말씀도 좀 들어보고 이제는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뭐 우리 공화당 그건 걱정이 아니고요. 우리 공화당을 너무 걱정해서 그렇다는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또 당대표나 우리 중앙당의 상임고문단이나 최고위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수완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보도자료도 내고 또 외국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수왕박은 망법입니다. 망법.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법이에요. 그것을 제가 검찰에 문재인 검찰에 제일 피해를 본 사람. 제가 기소가 몇 건 됐습니다. 그 기소를 누가 했어요? 검찰이 한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재판을 시작도 안 한 것도 있고 영합심의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검수완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라의 형사 체계를 형사 처벌에 대한 그런 형사 관련 체계를 이런 식으로 일당독재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그렇다 칩시다. 제가 민주당 인사 얘기는 안 하지만은 결론은 하나예요. 제2의 노무현을 만들지 않아요. 그들은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절대로 제2의 노무현을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생일 지하철에다가 생일 뭐 축하 무슨 그걸 걸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위 대기문들은 그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그 대기문에 제일 앞에서 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고. 절대로 이번에는 제2의 노무현을 문재인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문자 폭탄받고 이런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겠어요? 많이 지었잖아요. 권력 게이트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수완박법을 중재안을 받고 중재안을 받은 게 아니라 중재안을 만들고 그 중재안을 박병석 의장이나 민주당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그걸 윤석열 당선이 몰랐다. 그럼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 얼마나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 얼마나 중요한 검찰 관련 법인데 그걸 모르고 권선동이 혼자서
다 만들어가 보냈다.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짓말이다. 저는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재안을 잘못했으면 이 중재안을 받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저항권에다가 찬물을 끼얹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해서 심판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에서 각 시민단체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우리 공화당도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고 부글부글 끓는데 갑자기 중재안을 또 합의하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책임져야죠.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며칠 됐다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원내대표 지 마음대로 했는데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껍데기죠, 껍데기. 양심도 없고 국가에 대한 미래도 없고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잘못된 잣대를 들릴 수밖에 없는 국민 피해가 되는 이 법을 아무런 생각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 했겠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요. 어떤 법이 오면요.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특히 검수완박법을 중재안을 들고 와서 했으면요. 모든 검찰 출신들이나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 없이 통과시켰다가 검찰의 저항,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권선도의 혼자 다 뒤집어쓰는 형태로 갔어요. 뒤집어쓰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검수완박법 통과되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마지막에 통과되면 그 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민투표? 국민투표할 용기나 있어요, 그들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국민투표할 용기라도 있습니까? 용기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국민투표 전에 국회의원 117석 국회의원 사퇴가 먼저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사퇴하고 오늘 그날 검수완박에 필리버스터 거짓말하는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117명이 국회에다가 텐트 치고 단식 더 하세요. 그래야지 지방선거도 이기고 검수완박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가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이현식 정부제예요. 결국 국민을 그런 식으로 도저히 거대 야당에는 117석 소수정, 117석 소수정당입니까? 소수정당으로 책임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액면을 그냥 보시면 되지 않는 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딜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닦는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잖아요. 잘하는 경우는 박수 쳐줄 겁니다. 그런데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한다든지 문재인 정권이 못 박아놓은 악법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 국민 설득을 하고 국회 의석이 모자라면 저항을 해야 되는 국회에서 지금 뭐 주먹질하고 이러면 의원직이 면직된다고요. 국회에서 싸우지 못해요. 그러면은 국회 안에 떨어져서라도 저항권을 해야 돼. 저항권이 뭡니까? 검수완박법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독재의 발상이면 독재와 저항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은 117명이 왜 단식 못하고 왜 투쟁을 못합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안 하고 하니까 쇼라 그러고 그러니까 국회 해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국민의힘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할 이유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 지지를 하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원인은 용서라는 어딘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다 용서해주고 윤석열 지지해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문을 닫아버리죠. 왜 그런 노선을 갑니까?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누가 자꾸 하더라고 방송 나와서 아무튼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볼 때 유튜브가 뭐 저한테 유튜브 방송을 하면 좋겠다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전해주고 또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 많이서 오늘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공화당 TV는 그대로 갑니다. 유튜브 방송국을 개설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안건을 전략기획단에서 좀 고민을 좀 해달라.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논의가 되면은 조만간에 유튜브 방송 설립에 대한 그러한 100만 유튜브 방송 설립 2만 회원을 중심으로 출범을 할 생각입니다. 출범 시점은 10월 1일인데 아무튼 유튜브 방송 회원이 기초적으로 1만 회원이 1만 명 되는 시점에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개국하겠습니다. 또 올해 안에 유튜브 방송국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도 저희들이 개설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는 인터넷 신문 여러 지금 그거를 만들어지겠다는 있는 인터넷 신문을 인출하든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부분, 대외 협력 부분도 중요시했지만은 이번에 2021년 대선 이후는 홍보 전략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의 영향을 기울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기획단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의 운영은 3040 이제 20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3040 세대한테 다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략기획단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고 오늘 이제 2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변화개혁, 혁신 그리고 비전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대국민 홍보 전략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젊은 최고위원 세 분하고 시국장분들 또 외부 인사, 외부 변호사를 포함해서 지금 9명 정도인가요?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 결론은 지도부가 재정이 닿는 한도 내에서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당의 전략 기획이나 당의 비전 운영에 대한 부분은 2030, 40 다 이제 50세대가 그 단원들이 그분들한테 좀 맡기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뭐 논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 우리 공화당의 비전과 정치 변화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실질적인 그런 안들을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당의 미래를 또 담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사청에 대표실이 이제 이전을 했고 제가 사무총장서실 방을 대표실로 바꿨습니다. 제가 가장 바쁜 것은 유튜브끼리 싸우는 것도 정말 제가 누가 잘났다 다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 잘못을 할 필요가 없고 어느 당원들한테 탈당이다, 역적이다, 빨갱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누구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당원들한테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자제를 해라.
우리 공화당의 노선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제가 그전에 보수 정통 보수 정당, 유일한 정통 보수 정당 그 노선을 견지하고 오늘도 노선을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발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어떤 길을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은 전략기획단에서 2030-40의 전략기획단에서 구성을 좀 잘해서 해달라. 뭐 우리 최고위원이나 또 뭐 중앙당직자 분들은 그런 안들을 실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해서 실현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시도당의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시도당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어느 누구도 어느 유튜브도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을 검열하고 공격하는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당직자를 공격하는 것 또한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하는 거고 시도당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 또한 당대표를 공격하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방송으로 그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당대표한테 직지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런 몇몇 유튜브들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들의 사기가 끊긴다든지 뜻이 와전된다든지 지금 우리 공화당 13개 시도당의 위원장님들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당대표나 당의 노선에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은 노선을 걷고 똑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유튜브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러한 범해나 그러한 자의적 해석들을 안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려울 때 윤리 기능을 강화한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당원들한테 등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당원은 없습니다. 바로 윤리에서 조치를 해주세요. 어느 당원이 우리 당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기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 올리면 뭐 재정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렵던 상황에서도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효율적이 있었어도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공화당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우리 당원들끼리 싸우는 거. 두 번째 창당 멤버로서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을 당에서 분들이 당에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참을 수 없는 저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당이 변화혁신하고 여러분들 뭐 3층, 4층, 5층 쓰다가 4층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당대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당연히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다. 저한테 이런저런 유튜브에 떠든 얘기도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 오른팔 손가락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내보내는 상황에 당에 사무실을 3층, 4층을 다 철거시키고 3층, 5층을 철거시키고 4층에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 당의 잔고가 제로가 당의 잔고가 400만 원 남았다는 보고를 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이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안 해보셨는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제를 하셔라. 왜? 제가 정중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 개혁도 해야 되고 우리 당의 운영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남아있는 당 사무처 사람들 1인 4역 5역 지금 하고 업무를 배로 지금 업무 분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밖에서 이용화 때문에 떠들 것 같은데 그건 떠들 시간에 당의 재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안 계셨으면은 유용한 취지를 왜 합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원회장까지 받으셨으니까 하는 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 하겠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당 지도부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당대표가 본인의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상태까지 왔으면 좀 자중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의 재정 문제도 당원분들이 좀 더 해주시고 오늘 당원 배가 운동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당이 해나간 근데 우리 당원들은요 잘 유튜브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회의에 유튜브를 안 보고 유튜브들이 그냥 막 뜨드는 것 같아. 유튜브 분들 회의 유튜브 좀 보세요. 우리 공화당을 팔면서 월요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유튜브들 반성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쉽게 평화되고 쉽게 무너질 당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셔야 된다. 당대표가 최고위원님들 또 상임고문단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나하나 하는 거다. 이번 체육 때에도 시도당 위원장님들 벌써 한 달 전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제안을 해서 그것을 실행한 거다. 그런데 이 시점에 체육대 안 하고 또 나가가지고 금수한방 국민의힘 놈들은 꼼짝도 안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또 금수한방 투쟁을 합니까? 그럼 국민들이 웃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웃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놈도 단식하는 놈 없고 한 놈도 저항해봐야 쇼만 하자 카메라 갖다 대고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에 나가서 금수한방 투쟁하라고 다 모여가지고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가 좀 해봐라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었는지. 그러면서 제가 한 소리가 정중동하면서 보시고 호랑이의 눈으로 좀 지켜봅시다. 그거 지켜보는 걸 2달도 못 지켜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난리를 납니까? 그렇게 우리 공화당 우습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제들 하세요. 우리 공화당이 민초정당이라고 해서 그 민초정당이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당의 노선을 당 지도부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그 노선을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원이 당원을 보고 덩신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단 회의는 좀 전에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를 좀 해주시고 회의를 전략기획단 회의는 격주보다는 매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전략기획단에서 협의를 해주시고요. 우리 상임 고문님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고 경험도 많으셔서 상임 고문단 회의는 한 달에 꼭 한 번씩 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회의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잡았지만은 2번 정도 연석회의와 시도당 위원장 회의 이렇게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중앙당 시도당이 혼연일체고 시도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시도당 위원장들을 음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중앙당을 음해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그 마스크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뭐 50명 이상은 마스크 쓰라고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을 늦었습니다. 사실은 인수위에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를 이런저런 하는데 상상공부 하지 마세요. 지금도 자영업자들 자살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함부로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국민들의, 서민들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부르고 하는 그런 박상 행정들 하는 사람들. 안철수 안내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얼마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하기 바랍니다. 서민들 편에 서서 우리 공화당은 자영업자들 편에 서서 또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약자의 편에서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이후에 일부 집안은 정체성의 회의를 느끼고 동요를 하는 일부 당원분들이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우리 대한애국당을 창당해서 오늘까지 온 근본 이유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 그리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잊고 사는데 저는 군생활 38년을 하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은 것은 북한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문제였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를 들었고 군복을 입고 거리를 나갔고 탄핵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도 같은 심정입니다. 거기서 유일한 정치인 조은진 의원을 만나서 오늘까지 우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고 자유통일로 이루는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목표입니다. 여기 회의를 느끼는 당원 동지분들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애국심으로 뭉친 정당이고 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늘 존경합니다. 이 목표와 신념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큰 목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데 그분이 지방위원부터 선거에 몇 번 떨어진 줄 압니까? 그냥 대통령 되신 게 아니에요. 저 기억으로 15번을 떨어졌대요. 15번. 그리고 한 번 대통령 당선돼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 선거 한 번 치르고 표 안 나왔다고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 50만 당원의 애국심은 저는 존중합니다. 정말 우리 조은진 대표 훌륭하고 저는 대통령이 꼭 돼야 좋겠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엔 그래도 윤석열을 밀어서 저 보기 싫은 문재인 일파 정권부터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애국심 때문에 그래 간 것이지 우리 애국당이 우리 공화당이 잘못됐거나 조은진 대표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런 확고한 자부심과 신념을 갖자, 이 목표를 갖자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문제는 저분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에요.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통령 하실 때도 잘 모르셨어요. 자기 신념, 목표가 오르니까 국민들이 다 같이 물어봤죠. 대한민국의 간첩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잘못된 배신자들이 많은 줄 모르신 거예요. 자기처럼 순수하고 깨끗하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하실 때도 그걸 느꼈어요. 그러나 불법 탄핵을 당하시고 5년의 세월을 차디찬 옥중에 계시면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사람들이고 조원진 대표가 어떤 사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도 만나고 신주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큰 정치의 길을 가신다고 저는 봅니다. 사주에 와서 천박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루지 못한 정치적 꿈이 아직 남아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유통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호시우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맙시다. 대통령은 믿고 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화당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는 당 시도위원장님한테 부탁합니다. 당원 모집 지금부터 활성화합시다. 중앙당에서 지침이 안 내려가고 각 시도가 자발적으로 정당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시도당 전 당원 동지들을 거리에 풀어서 우리를 알리고 당원을 배가하는 길을 갈 것을 제가 오늘 제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에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 갈 길을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후원금 문제 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후원금을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제일 많이 받았다. 좀 맞습니다. 후원금은 25억 6천만 원. 우리는 순진해서 다 한도 채웠는데 돈 많은 당이니까 몇백만 원씩 빼고 둘 다 뭐 이재명이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뭐 비슷하게 굳었어요. 몇백만 차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25억 6천만 원을 가지고 할뜰살뜰 자원봉사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자유파 국민들의 자원봉사로 다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혁명을 이룬 밤에 민주당은 480억 이상 국민의힘은 420억 이상을 썼잖아요. 그것을 언론들이 우리 공화당 후원금 제일 많이 받았다. 그것만 기사를 너무 강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900억 돈이라는 것이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 900억 돈을 왜 거대 정당에 국회의원, 시도지사, 광역 기초 의원까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서 왜 그걸 세금으로 씁니까? 우리가 이번에 해보니까 국민 세금 안 받아도 자원봉사 체제로 하는 것이 그게 정당의 올바른 길이고 그게 정치혁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선거혁명을 해버렸잖아요. 선거혁명을 통해서 자원봉사 체제로 했고 그 다음에 투명한 대통령 선거 자금을 공개적으로 사무총장 그때 총괄선대본부장이 직접 선거 자금 보고를 했고 오늘 뭐 선관위도 보고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획기적인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제 우리 공화당에 연구하는 그 교수나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정당이 저런 정당이냐. 그래서 이런 그 대통령 선거의 이 과정, 그 다음에 자금 지출 문제, 자원봉사자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좀 해서 우리 당에서도 누군가가 좀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기사는 아무튼 고액 후원자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액 후원자가 제일 많다는데 1,000만 원이 한도잖아요. 후원의 한도가 대통령 선거는.
우리 김희자 하백께서 7번에 걸쳐서 900몇십만 원을 넣어주셨잖아요. 물론 그거 기사화를 했더라고. 고용보험자를 기준을 뭐 얼마 이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고용보험자 했는데 1,000만 원 기준으로. 아니야 거의 300만 원 이상 했는데 그래서 뭐다 고용보험자고 뭐 다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소액보험자가 훨씬 많잖아요. 고용보험자는 그 고용보험자 돈 뭐 공개 안 해도 우리 공화당 당원은 당당하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은 당당하니까 그냥 고액 300만 원 넣고 하는데 뭐가 좀 꾸리잖아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고액 후원금은 안 내고 뭐 안 내도 470억 쓰는데 420억 쓰는데 뭐 굳이 그거 매달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번 이 두 가지 기사를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참 위대한 선거를 치렀구나. 정치학적으로 정치 정당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우리 뭐 부풀릴 필요도 없이 우리 공화당이 했던 그대로를 그냥 좀 책을 만들어서 정당 그 대통령 선거랑 제일 큰 선거냐 전국 선거에서 표는 무려 많이 못 얻었지만은 그러한 선거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원 회장을 맡아주신 우리 문대탁 부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나왔습니다. 정권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법도 없고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이런 정치,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 다음에 이렇게 썩고 정말 악질적인 정치가 있었나. 이 문제를 앞으로 윤석열 체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극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 대표님 그 방침에 100% 동의해서 정경동 두고 가야 된다. 우리가 함부로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뜻과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유로 말한다면은 그 권력형 부패가 이렇게 쌓일 때 뚝으로 강물을 막는 거랑 같습니다. 부패가 쌓이면 이거 길을 터져서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면은 뚝이 무너지지 않지만 그거를 콱 막아가지고 뭐 검수한 방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으면 뚝이 무너질 때 무너져도 크게 무너지고 그때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우리 공화당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하고 또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전부 다 대인형을 잃고 정말 개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살아남은 정치인 누굽니까? 오직 우리 조 대표님 뿐입니다. 이런저런 작고 큰 일이 많지만 우리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공화당 뿐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투쟁력이나 모든 점에서 우리 조 대표님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욕할 사람은 욕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니까. 그러나 당원 여러분께서 그 자유를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내서 당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임 고문님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신뢰하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국내의 여러 가지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출발을 전후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징조가 시끄럽게 나타난 것은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소야대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 여건 속에서 그 험난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리더십으로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서 우크라 사태에 참전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당의 탄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예측하고 전국을 안정시키고 정치력으로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윤영아씨 문제로 대구시장 후원의 이런 여러 가지 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고 보는 바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에 유능한 지도자를 후계자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로서의 큰 그림의 주인공이 조원진 대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달라요. 자기의 깊은 마음은 내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을 대비하고 조원진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성공하는 모습을 돕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창의력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는 당리당략, 지역 안배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산 가덕도에 경제성 없는 그런 공항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국가 장래나 국민 부담에 있어서 경제성이 없는 건설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의 전국 이런 변수에 대비해서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계 개편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12시 반부터 그 지방선거 공천 심사위가 열려서 몇 분들이 공천 심사위원분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 고문님 말씀하실 분, 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 시도당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좀 하시죠. 시도당 위원장님은 그 상고문님하고 시도당 위원장님은 그러면 비공개로 식사 자리에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12시 반에 공천심사회의가 있고 2시에 전략기획단 회의가 있는데 저는 뭐 아시지만 공천에 개입을 안 하니까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나 도덕적 잣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분들은 뭐 저희들이 공천을 바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현재 한 6분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 정치에 29에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우리 지금 그 2살 줄이는 나이로 해가지고 저 1월생이라서 63인데요. 꽤 됐잖아요. 25년 가까이 됐는데 35년 됐네. 35년. 저도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위대한 정당이 만들어질 거다. 아무리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해도 우리 공화당의 이제 당의 이 정체성이나 강령 또 당 지도부나 당 대표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경우는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주 명확하잖아요.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박정희 자유정신은 애국정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흑병호 대표님이 큰 자유통일을 이루실 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할 때 일희일비해서 뭐 제가 그러면은 뭐 누구 만나서 이런 얘기 듣고 어떤 정치인을 만났고 어떤 얘기를 다 듣고 뭐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뭐 그걸 여러분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 회의에서 최고위원이나 상임 고문단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정치인들을 만났고 어떤 상황이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됐다 이렇게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사전 회의에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당사에 저 국민의힘이 또 박근혜 대통령 팔겠다고 사진 걸겠다고 저런 난리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걸렸던 사진을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강령이잖아. 강령. 당의 강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애국정신, 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애민정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령이잖아요. 또 당의 방침인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말이죠. 거기 들어가 보면은 유튜브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댓글 다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하고 좀 반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댓글을 그래 달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차단시켜줘야지. 우리 공화당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정당을 만들어 놓고 정당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정당을 민주정당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위대한 일을 해놓고는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박근혜 대통령 사진 떼라 그러세요. 그런 자신 없으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서 가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이 어떻고 저떻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어떠한 정치인한테도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과정들을 다 듣고 그 앞에 서서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제가 그만둔다 할 때 그만두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열콩저럴콩 얘기합니까? 당의 노선은 벌써 정해졌고 당의 방침은 정해져 있는데 조원진 대표의 전화 당 지도부에 하나의 흐트름이 없는데 왜 바깥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비판하고 당을 음해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당원분들이나 또 자유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이 우리가 주장했던 정체성이나 강령에 벗어나면 그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나 강령에 벗어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좀 잘 판단해달라. 또 하나는 정당을 띄지 않고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동시선거가. 우리 공화당 입장은 아무튼 보수 단일 후보를 해야 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그 보수 단일 후보가 오면 적극적으로 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조의 폐해가 우리 공화당의 분명한 입장은 민주노총 해체와 정교조 해체잖아요. 그럼 정교조가 내세운 그 교육감 후보가 단일 후보하고 붙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단일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그 지지를 공개적으로도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우리 공화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 광역단체장들이 있는데 탄핵파들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우리하고 노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노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지지해줘야 됩니다. 나서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 지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광역단체장 중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반 이상이 탄핵 정국에서 저와 같은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반 이상이. 기회잖아요. 탄핵 그 어려운 정국에서 저와 같은 노선을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다 도망갔을 때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지금 광역단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 입장은 그것이 우리가 소위 지방의 확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돼서 그런 부분은 또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많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워낙 그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들을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당한 입장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탄핵 정국에서 왜 이 사람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 어려운 정국에서 버텨줬는가.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금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 후보들이 아마 시도당 위원장님들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보가 우파 단일 후보로 보수 단일 후보 같은 경우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또 2명, 3명이 우파에서 나가면 역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문제가 서울시의 교육이 얼마나 헬퍼를 보였습니까?
그런 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분들의 자율성은 저희들은 견지를 하고 제가 유튜브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당과 같이 가는 유튜브는 2주에 한 번 있는 이 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고 당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밖에 가서는 우리 공화당 좋은짓 얘기하면서 2주에 한 번 있는 이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지도부나 저의 목소리를 또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무 유튜브 찍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송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공화당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2번밖에 없는 이 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입장들을 잘 견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공화당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버티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또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사실은 저분들한테 맨날 봉사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당에서 이렇게 주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방송 출연을 통해서 뭘 하는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소위 우리 공화당 우의 그 유튜버들의 파일을 지금의 10배를 키워야 된다. 10배를 지금의 10분의 1 파일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으려니까 서로 간의 감정들이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배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유튜브 방송국을 통해서 마련하고 또 각자 유튜브들이 제대로 우리 뭐하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 유튜브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은 직접 우리 당이 아니죠. 우리 공화당하고 그 개국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이번 대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도당 체제와 시민단체 체제, 뭐 천만인 무죄 공부로 이렇게 중앙당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천만인 명예회복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각 중앙당에 뭐 소속됐던 우리 봉사단 출신이나 뭐 나라공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좌파들은 한 명만 있어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름만 쭉 올리는데 우리는 뭐 몇십 명이 있어도 단체를 안 만드는 것은 아마 중앙당 중심으로 시도당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도당 중심으로 하면 당연한 겁니다. 중앙당에서. 그런데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1000명의 시민단체, 1000명의 시도당의 핵심 당원 이 두 가지가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당으로만 묶어놓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각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부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한 10명씩 만들어라. 뭐 말도 할 필요 없다. 한 사람이 10명씩 단체 100개만 만들고 우리 그 당에서는 뭐 중앙당, 시도당은 워낙 긴밀하게 움직이니까 당에서도 한 1000명, 핵심당은 1000명, 근데 핵심 시민단체 1000명, 이래가 2000명이 융합적으로 움직이는 구도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중심에는 중앙당, 시도당이 있는 겁니다. 중앙당, 시도당. 그래서 야당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야당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도를 좀 짜가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각자 제가 지금 벌써 만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한 게
3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0개 정도의 우리 공화당하고 우호적인 단체를 좀 생기면 그 또한 굉장히 우호적인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중앙당이나 시도당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친박이라는 사람들도 제가 다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분명하게 거기에 전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데 유영아 대구시장 나가도 후원회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그분들은 연락도 한 번도 못 받고 영화를 통해서도 전화 통화 못 받고 유면을 통해서도 그렇다 다 똑같아요. 저는 그래도 연락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 솔직히 말해서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자리에 제가 그랬어요. 그럼 대안이 뭐예요? 대안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뜻을 따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뜻을 따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대통령 나오신 2달도 안 됐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큰 그림을 그린다, 어떤 분은 이용당하고 있다. 그거 다 지켜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올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흔들림 없이 하면은 또 당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신데 서로 감정적으로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다 한 사람 없더만 그 많은 수많은 1000명 가까이 왔는데도 한 사람도 화내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분위기가 우리 공화당 답다 이런 거예요. 투쟁을 왜 이제 하시고 싶은 분은 혼자 가서 하세요. 당의 방침이 정할 때 나는 투쟁해야 되겠다 하면은 혼자 가서 하십시오. 당이 투쟁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다 시기를 또 환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투쟁 우리 공화당에 저랑 우리 당이 더 좋은 짓이에요.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왜 투쟁 안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다 준비도 하고 6월달 되면은 그런 상황들이 또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가 좀 해라. 국민의힘 너 앉아있다가 날 열매만 따먹지 말고 너가 윤석열 정권교체 한다고 그래 해서 너가 좀 해봐라. 못합니다. 한편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오늘 여러 상임 고문님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도 빨리 이제 여러 전략기획단을 통해서 2030, 40의 목소리들을 당에다가 대거 반영하고 할 테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전략기획단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차 이공개 회의는 상임고문님들하고 추가위원장님 들어가야 되겠다 일단. 나 오늘 너무 웃겼어. 비공개로 해놔가지고 댓글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왜? 비공개 했지 뭐야. 예. 아이고 식당에서 봤는데 안 나와? 빨리빨리 나와. 정명님이 수고하셨어요. 정민분들이 이렇게 보시느라고 댓글 다시고 식사들도 못 하셨겠네요. 아 동지님들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비공개로 했네요. 그래서 댓글도 안 올라와서 왜 이러지 했는데 비공개로 했어요. 이제 이거 끄고 다시 공개로 해놓으면 아마 녹화 편집은 돼 있을 거예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우리 대표님 말씀 경청하셨죠? 참 볼 수가 없지. 비공개로 해놓으면 볼 수가 없죠. 네. 1층에 내려가서 풀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언니 간단해서 좋아. 아주 긴 말 할 것도 없어. 맞아. 말 안 해, 잘. 긴 말해. 그 말이지. 우리 대표님 말씀 그냥 찍으러 보기 잘 왔는데. 보시면 되지, 뭐.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아. 아니 그 체육대회에서도 막